네, 안녕하세요. 사물 인터넷 기초 위드 아두이노 마지막 7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7차 시에서는 지난 차시까지 이제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었고, 이전의 쉴드를 이제 적층해서 사용하는지 그 방법, 아직 이제 적층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전의 쉴드를 이용해서 어떤 실질적인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뤄보진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IoT 예제를 만들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좀 설명을 미리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보드들은 일부 보드들은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으로 뭐 이런 IoT 환경을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IoT가 아무래도 이제 예제에서는 저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유선 통신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IoT 환경을 구성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무선으로 해봐야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작은 모듈이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드에 이렇게 뭐 연결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TX, RX 이게 이제 송수신을 하는 네트워크를 위한 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브레드보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한 번에 연결하게 되면은 전원을 사용을 하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서 다른 설비들도 다른 부품들도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요거는 그냥 예시로 직접 연결한 케이스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예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자체를 좀 서버로 동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서버를 구성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IoT 환경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MQT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 서버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MQTT는 이제 뭐 메시지 큐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의 약자인데 이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가벼운 서버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버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TCP/IP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제 서버가 있으면은 여기 서버에 이제 접속하는 디바이스들 우리가 이제 어떤 온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뭐 휴대폰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휴대폰으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온습도를 봐야 하니까 그런 접속하는 기기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서버가 있고 나머지 접속하는 기기들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온습도를 모니터링 했으면은 그 온습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측정을 하는 그 쪽이 데이터 서버에서 데이터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MQTT라고 하는 서버로 보내주게 되고 이 서버는 이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습도 모니터링을 해서 퍼블리셔 이제 발행을 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발행을 해서 서버로 보내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걸 필요로 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이 서버에 접속해서 온습도 정보를 받아가는 구독을 하는 서브스크라이버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IoT 환경을 구성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서버를 함께 이제 구축을 하고 인터넷 환경, TCP/IP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MQTT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버를 좀 보통은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처럼 이제 모스키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MQTT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그림이 이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 아두이노하고 유사하게 작은 이 보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U 프로세서가 있고 이 지난 차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소형 컴퓨터에다가 모스키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서버를 구축을 하고 이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형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서버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임 서버가 있을 거고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들도 자기네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서버 어떤 건물의 한 방 단위 수준 이상의 그런 설비들을 구축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IoT 환경을 구축해 보는 정도 이런 소규모에서는 이런 라즈베리 파이 같이 소형 기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저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무선 환경으로 IoT 환경을 구성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차시에 이제 이더넷 실드를 적층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이더넷 실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IP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온스도 센서까지 다 회로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 온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스도 센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더넷 실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가서 이제 이더넷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이더넷이라는 단어를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더넷 라이브러리가 나와서 여기도 지금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라이브러리 그 DHT11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spi.h 이더넷.h라고 하는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해주시고 여기 이제 요 예제처럼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셔서 이더넷 실드의 IP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보드에 지난 차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핀드에 잘 연결이 되도록 그 위에 이더넷 실드를 적층을 하시고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공유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공유기에서 랜 케이블로 이제 이더넷 이 쉴드에 네트워크가 실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더넷 쉴드가 가지는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셋업 함수 내에는 이 serial begin이라고 하는 통신 시작을 위한 코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써서 이제 계속해서 시리얼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더넷 begin if문을 사용해서 이더넷 begin 점 100이라고 하고 이렇게 조건문을 하나 이용을 먼저 했습니다.
위에 이제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 어드레스가 지금 예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더넷 쉴드 같은 거 구매한 제품에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좀 적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예제 코드를 그대로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잘 됐으면은 요 if에서 이제 연결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요 내용이 이제 프린트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다면은 요 프린트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 셋업 함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고, 루프 함수로 와서는 ethernet.maintain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이제 케이스를 1, 2, 3, 4 해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 이제 갱신이 실패했을 때는 요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가 케이스 1에서 뜨게 되고, 2에다가는 이제 리뉴가 되면은 또 프린트 IP 어드레스라는 것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3에서는 리바인드라고 하는 기능이 실패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이제 송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4에서는 마찬가지로 로그 잘 됐을 때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출력하도록 해서 이제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print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된 로컬 IP를 이제 프린트하도록 해서 이렇게 코딩을 다 하셔서 또 컴파일 이후에 업로드 보드에다가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에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에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92.168에 0에 27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IP 주소가 나중에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이 뒤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쉴드하고 실제 네트워크의 랜선으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더넷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IP 주소를 찾는 방법, 요거를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뭐 인터넷 방화벽을 좀 해제해 본다던가, 네트워크 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이런 곳에서 에러 메시지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습도 센서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에처럼 빵판까지 이용을 해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드하고 이 온습도 센서 DHT11은 앞에서 센서만 확인을 할 때하고 같은 형태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암수를 이용을 해서 직접 보드에 연결을 했었다면은 이 전원을 이제 뭐 LED까지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LED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빵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5V 전원 그리고 데이터는 똑같이 A1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습도에 따라서 이제 LED를 켜고 끄는 것까지 좀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LED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저항이 220ohm짜리 저항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 포트 쪽에서 2번에서는 요 빨간색 LED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3번에서는 파란색 LE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LED 전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 길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연결된 요 결선, 요 D2로 연결된 곳에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D2로 여기 빨간색에서 긴 다리 플러스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빨간색 LED는 이게 이제 D2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220ohm의 저항 그리고 이 저항은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220ohm 저항이 있고 이번에는 파란색 LED 이쪽에 긴 다리 그래서 긴 다리가 D3 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가 저항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도 이제 하나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D2부터 LED 저항 그라운드, D3부터 LED 저항 그라운드 이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보드를 이용을 해서 결선을 해주시고 온스토어 센서 모니터 센서까지 연결을 해두면은 이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회로가 다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온스토어 모니터링을 하고 LED를 켜고 끄는 것까지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라이브러리하고 이 온스토어 센서 DHT 라이브러리하고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SPI, 이더넷, DH.h 헤더 파일들을 다 인클루드 먼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HT11 타입은 11이고 핀은 A1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맥 어드레스는 그냥 임의로 좀 작성을 해 두었고 여기 IP 이 IP가 아까 이더넷 실드의 IP를 확인했던 그 IP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서버 8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온스토어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는 포트가 80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디파인 해서 LED 1번은 우리 이제 디지털 포트 2번에 그리고 3번에는 두 번째 LED가 연결이 되어 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LED 1은 2고 2는 3이다 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디파인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 셋업 함수 안에를 살펴보겠습니다. LED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LED 전멸해서 해봤듯이 이제 핀 번호하고 여기 이제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 LED를 일단 설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온스토어 센서 시작하기 위해서 DHT begin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리얼 통신을 위한 시리얼 비긴을 선언을 해주고 while문으로 이제 접속을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while문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더넷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더넷 비긴
맥하고 IP, 아까 앞에서 설정했던 IP 주소를 활용하게 되고, 서버를 여기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셋업 함수 안에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루프 함수 안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접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서버 어베일러블이라고 작성을 해서 이제 if문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커넥트가 됐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베일러블한 상태다 라고 하면은 요 뒤에 코드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들은 이 네트워크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확인하고자 하는 서버,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 서버가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HTML로 구성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작성을 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은 이제温습도 관련된 코드 그리고 LED 코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요 DHT 리드 휴미디티하고 템퍼러처, 온도하고 습도를 일단 읽어오는 거, 요거는 이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다뤘듯이 그대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코드인데 화면 구성상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불쾌 지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불쾌 지수 계산식을 하나 넣어뒀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LED 동작을 온도를 기준으로 할 건지 뭐 불쾌 지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 if문을 통해서 지금 온도를 제가 이제 예제로 만들다 보니까 뭐 한 32도까지 올려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온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온도 이하가 되면은 2번 LED가 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되면은 이제 1번 LED가 켜지게 뭐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선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 온도값 이상이 되면은 요 빨간색 LED가 켜지고 이하가 되면은 요 파란색이 켜지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쾌 지수를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T 대신에 뭐 D는 해서 불쾌 지수가 75 이하면은 파란 LED, 이상이면 빨간 LED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불쾌 지수 기준으로 계산을 LED 동작을 시켜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습도 기준으로 시켜볼 수도 있고, 이제 원하는 대로 LED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코드를 좀 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버에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 접속을 했을 때 값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 뭐 가운데 정렬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처음에 헤더에다가는 이제 IoT example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적었고, 온도, 그 다음에 온도는 아까 측정했던 T, 그리고 습도는 아까 측정했던 H, 그 다음에 불쾌지수 D 계산했던 값들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출력분들을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 스탑 연결을 종료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코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서버 IP 192.168.0.2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IP로 작성을 하고 이제 접속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현재 온도, 습도, 그리고 계산된 불쾌 지수 이런 것들이 여기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습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온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물 인터넷 환경을 이렇게 좀 예제를 통해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온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코드에서 온도 기준을 좀 바꿔가면서 작성을 해서 돌려봤을 때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빨간 LED가 점등이 되고 이하가 되면은 요 파란색 LED가 점등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보았을 때 잘 동작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 기초 위드 아두이노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사물 인터넷 예제, 이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